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요. 네. 세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달라요. 우리나라도 아까 일본의 뭐 문제에 대해서 이제 20대랑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의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네. 여전히 그 한국을 바라볼 때 좀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나라, 한국은 우리보다 좀 더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식민지로 하고 우리가 옛날에 뭐 그 통치했던 나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좀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사과도 하고 좀 미안하게 느끼고 도와줘야 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일본의 50대 이상에서는. 네. 근데 일본의 40대나 그 이하로 내려가면요. 네. 이 사람들은 1970년대,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성년이 돼서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했을 때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기가 이미 끝났을 때입니다. 그렇죠. 네. 90년대 이후에 이제 취직을 하거나 대학을 간 사람들은 이제 90년대 초반 이후에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그때 이제 일본 경제 거품이 깨지죠. 네. 그러면서 막 그 부동산 뭐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추락하면서 그 일본 경제 뭐 잃어버린 수십 년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 세대가 자기네 일본의 경제, 기술, 자본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반해서 이 40대 이하, 30대, 20대 세대들은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아니다. 우리는 상당히 그 암울한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경제 성장률이 높지가 않고 그쵸. 자기들이 미래를 봤을 때 세금이 올라갈 일만 남았고 사회적인 연금, 뭐 보험료 이런 게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월급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19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일본의 실질 임금이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급료가 저기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요. 네. 지금 오히려 30년, 40년 전보다 조금 내려가면 내려갔지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나아진다는 희망이 없는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네 경제 기술이나 기술 자본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옛날에 무슨 거대한 일본 제국이었고 여러 나라 식민지를 경영했었고 뭐 침략을 했었고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거는 알기는 아는데 네. 우리 할아버지나 뭐 증조 할아버지 세대 때의 일 책에서 보고 하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뭐 우리 나의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되게 희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한국이 뭐 옛날에 우리랑 무슨 관계 있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한국이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우리가 상대하는 여러 다른 나라, 외국 중에 하나 뭐 이런 정도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관계라는 생각이 없어요. 가깝다는 거 말고는 별 다를 게 없다. 그리고 뭐 우리보다도 잘 사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놀라는 게 제 학생들 중에 그 전문 학생들 한국 갔다 온 학생들 많거든요.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맛있는 거 먹었다. 네. 라는 얘기하고 한국 사람들은 되게 이쁘고 잘생겼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자동차가 되게 큰 차를 타고 다닌다. 비싼 차가 많다. 그다음에 집이 되게 저기 멋있다. 고급 주택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구동성으로. 왜냐하면 일본 그 젊은 애들이 보면은 한국은 삐까번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와서 보면 외제차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차들이 되게 큰 차를 많이 타잖아요. 일본에 비해. 일본은 작은 차들을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간에 이렇게 막 번쩍거리고 뭐 화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한국의 연예인들의 또 이미지를 투사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온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한국이 잘 사네요.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한국이 옛날에 무슨 뭐 식민지였다라거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소위 말해서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의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비싼 차들을 큰 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고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배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야? 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보다 못 살았었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한국은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이미.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면에서. 굳이 왜 자꾸 사과하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지 부조화가 벌어지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게 두 개가 하나로 통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러는 거지 걸까? 라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 간의 이 느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분명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본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보다 잘 이해는 안 되네요. 저는 이미 일본의 그 평균 급여가요 네. 한국보다 낮습니다.
한국이 평균 급여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본은 대기업에 들어가도 초봉이 한 22만행, 3만행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초봉이 한 230만 원, 4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뭐 은행이나 뭐 무슨 전자 이런 데 대기업 들어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거의 2배 가까이 받지 않나요? 1.5배 내지 2배 정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냐라고 놀라는 거죠. 물론 뭐 도쿄도 있지만은 일본 사람들 중에는 지방 출신들도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주로 가서 한국에 가서 서울을 보면은 엄청나게 놀라죠. 서울의 소득 수준이라는 거는 진짜 서울만 띄워놓고 보면은 뭐 지금 뭐 3만 불, 4만 불이 아니라 거의 한 1인당 GDP 한 7만 불, 8만 불 정도? 그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울은 대단히 잘 사는 도시거든요. 그렇군요.